안녕하세요. 정헬기업연구소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의 좀 고민 중 하나가 어떻게 이제 자녀한테 자산을 좀 물려줄 것인가가 이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업 상속공제라든지 증여 특례라든지 혹은 법인 자체적으로 주가나 잉여금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재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자녀법인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승계해주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법인을 활용한 자산의 이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들이 계속 좀 활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과거에 많이 활용하셨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업 상속공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대표님들이 사후관리 요건이 좀 어려우셔서 많이 활용들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잘 모르시는 부분, 대표님들이 잘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들이 이제 이거를 세금 없이 이제 어떤 주식을 물려줬을 때 자녀분들에게 취득가가 상속 당시에 어떤 그 시가가 아니라 원래 대표님들이 취득했던 주식 가격, 자산 가격으로 자녀가 나중에 주식을 다시 활용을 해서 어떤 절세를 한다든지 사업을 좀 뭐 매각할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가 있을 때 취득가가 대표님이 취득하셨던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 절세 부분보다는 세금의 이연 효과 를 이제 누리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즘에 좀 많이 아시면서 관리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양도세 이월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충분히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업증여 이제 특례 이제 증여세를 대표님이 이제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최대 한 600억까지 이제 그 저율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뭐 10억까지는 비과세고 이제 120억까지는 10%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600억까지 이제 20%로 과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가 일반 증여로 줬을 때는 한 45억 정도 이상 세금을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 부담해야 되는데 특례 증여를 하게 되면은 한 9억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고용에 대한 유지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사업용 자산 비중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게 나중에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례 증여를 할 당시의 주가를 최대한 낮춰놓고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주가가 우리 회사가 뭐 100억짜리 회사인데 이 산업 자체가 어떤 좀 사형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뭐 어떤 재반 환경으로 인해서 10년 후에도 그렇게 되게 좀뭐 시장이 커지지 않을 것 같아 내 사업라고 하시면 특례 증여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 100억에 내가 넘겼지만 10년 후에 보니까 아니면 상속이 됐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5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50억만큼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우리 회사의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특례 증여하는 시점에 주가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법인 스스로가 이제 주가 및 잉여금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감자나 소각이나 자기주식 등 자본 거래를 통해서 절세를 하면서 잉여금을 좀 축소하는 방법들을 좀 활용하고 계시고요. 배당이나 임원 소득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잉여금을 좀 축소를 하고 계신데 좀 한계는 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뭐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을 퇴직급을 활용해서 이제 순손익 가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꽤 좋은 방법이지만 한 번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좀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법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가지급금이라든지 가수급 문제, 그다음에 혹은 뭐 명의신탁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좀 현안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퇴직 위로금, 뭐 유족 보상금 이 규정들이 과연 우리 나한테 유리한 부분인가? 다른 기업들이 다 만든다고 해서 일단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지금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계사를 통한 자녀법인을 통한 이제 자산 이전 전략인데요. 방법은 상기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아버지 회사의 세금 문제 등과 연결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회사의 매출이 이제 분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회사의 이제 매출이 분산되면 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고 손익가치가 하락되고 잉여금 자체가 잉여금의 누적 속도가 완화가 돼서 종국에는 이제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회사가 자회사에 이제 합법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항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그 법이 있는데 이제 요 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뭐 보통 이제 자녀분이 되겠죠. 요 자녀분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법인과 이 자녀의 그 특정 법인이 어떤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특정 그 자녀 법인이 얻는 이익에 그 자녀 법인의 주주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 법인의 그 지배주주 자녀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즉 지배주주 개인에게 자녀한테 증여세를 이제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 이익의 규모가 개인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1억 이상 시 자녀들한테도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 규모 안에서 어떤 이익을 봤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녀한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보면은 어떤 재산이나 용역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재산이나 용역을 아주 현저한 대가로 낮은 대가로 낮게 이제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할 때 혹은 그밖에 이제 유사한 거래를 통한 대통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법인한테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주 싼 가격이나 비싼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으로 금전을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무상으로 이제 금전을 빌려줬을 때는 약 2억 2천 정도 조금 안 되게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게 되면 약 한 22억 정도, 한 21억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자녀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모한테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 법인의 어떤 운영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부모가 직접 이게 자녀 법인한테 도와주시는 거고 이제 부모 법인이 그 아버지 법인이 자녀 법인한테 차등 배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90%이고 자녀가 10%인 상태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억을 배당하게 되면 아버지는 9,900만 원 배당을 받으셔야 되고 자녀는 100만 원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녀한테 더 주게 되면 더 주는 만큼 소득세랑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녀가 아니라 자녀 법인에서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1% 이상, 한 주 이상을 확보하고 1억을 배당했는데 아버지는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법인에 1억을 배당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익의 규모가
1억이 안 될 경우 자녀한테 개인한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법인은 그 1억에 대한 법인세만 내고 이제 자녀법인의 잉여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인 회사는 차등 배당을 하게 됐을 때 집에 자녀의 지분이 100%일 경우는 한 1억 이상, 한 1억 한 900 정도 차등 배당 가능하고요. 자녀가 2명이었다 그러면 아버지 법인에서 자녀 법인으로 한 1억 1,800 정도 이렇게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녀 법인에서는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이상 차등 배당 받은 금액에 있어서 입금 불산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약 30%를 입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1억 원을 차등 배당 받았지만 7천만 원에 대한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30%에서 한 50%까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8%를 입금 불산입해서 2천만 원밖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50% 이상이면 100% 이제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좀 자녀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줄일 수 있고 잉여금을 계속 더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두 기업 모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2명 각 50%씩 법인에 2억 2천을 차등 배당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3년을 진행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녀 법인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한 6억 6천 증가했지만 주가는 약 한 16억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 법인, 아버지 법인에 있어서도 잉여금이 6.6억, 6억 저 감소했지만은 주가는 또 그만큼 한 16억만큼 하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녀법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자녀법인한테 잉여금과 주가를 많이 좀 혜택을 주는 거를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 자녀법인과 아버지 법인이 합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아버지 법인이 50억짜리였다고 하면 이런 차등 배당 효과를 통해서만 50억짜리가 34억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들 법인은 주가 총액이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되는 회사였다고 하면 이런 차등 배당 효과를 통해 가지고 약 주가가 26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녀 법인이랑 아버지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게 되면 50억, 10억짜리가 차등 배당을 하지 않았을 때 50억, 10억짜리가 60억짜리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자녀 지분은 16%가 되겠지만 이런 차등 배당 통해서 똑같이 60억짜리 회사가였지만 자녀 지분이 아까 26억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녀 지분을 43%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반 정도는 세금 없이 자녀한테 이렇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분들이 증여세를 일부 조금 부담하더라도 4억씩 차등 배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은 나중에 합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지분이 자녀한테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님이 소득세나 어떤 소득세를 일부 더 부담하더라도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아버지 법인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증여세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단 어떤 DC형 연금의 선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주 임원을 위한 합법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이 자녀법인을 설립한다는 거는 자녀는 창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평생에 단 한 번, 뭐 단 한 번이라고 정확히 엄격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평생에 단 한 번 배타적인 혜택을 줍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어떤 우리가 국가에서 좀 인정해주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기술 기반의 어떤 제조라든지 콘텐츠라든지 IT라든지 환경
혹은 또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특허, 벤처, 이노비즈, 뭐 뿌리기업, 소부장 이런 인증들을 좀 통해 가지고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도 최우선순위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랑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랑 정부에서 도와주는 혜택을 같이 받으시면 자녀 법인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 자금이든 정부 보증 자금이든 저리의 뭐 시설 자금이든 조달 시장 참여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법인세를 5년 동안 50에서 100% 감면을 해주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중과 배제하고 감면 이런 부분들을 세금적으로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가업 상속공제라든지 증여 특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법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가지만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요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게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해가지고 실행을 해간다면 굉장히 큰 절세 효과 그다음에 자녀법인도 기술 기반의 어떤 혁신 기업으로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